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고 촛불은 횃불로 커졌지만 꽃으로 승화된 시민의식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목소리가 커진 어제 6차 촛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232만 명, 사상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먼저 전국 방방곡곡에 물결친 촛불 민심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 교수님, 네. 보신 대로 횃불이 416개가 등장해서 타올랐습니다. 광화문 광장 앞을 네. 물들였는데 세월호 때문이겠죠? 그렇죠. 세월호 사망자 416명을 상징하는 그런 횃불인데 네. 어제는 뭐 그 횃불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동안에 타올랐던 촛불이 횃불로 변한 듯한 그런 인상을 모든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네. 어제 뭐 사상 최대 경찰 추산으로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집회의 최대 인원이 모였다고 할 정도로 네. 지금 170만, 주최 지금 170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서울에만요? 그러니까 예. 서울에만 170만 명이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게 애매모호하면서 상당히 정략적인 그런 네. 담화가 아니냐. 말하자면 진정성을 담아서 조기 퇴진하겠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 탄핵을 앞두고 탄핵의 전열을 흩트리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는 그런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네. 비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누리당이 비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뭐랄까 정치적으로 좀 얕은 수를 쓰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 170만의 촛불이 횃불로 사실상 횃불로 변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4월 16일이었기 때문에 또 예. 416개였겠지요. 네. 네, 그런데 어제 보면은 풍자와 해악이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코스프레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가면들도 많이 가지고 나오고 더 재기발랄해진 모습들이 많은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이제 분노의 그 치수는 더 높아져 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그 표출하는 방법들은 횃불 외에는 좀 더 그렇게 더 이렇게 뭐 좀 과하게 보일 만한 게 없었다는 게 저는 또 이번 집회의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뽀통령이 나왔어요. 뽀로로. 예, 뽀로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근데 차라리 뽀통령을 모시고 싶다라는 거에 차라리 뽀통령이라는 팻말도 하나 들고 왔고 아니면은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재벌 총수들 이제 뭐 패러디를 해서 풍자를 해서 계산왕, 불법왕 뭐 이런 이제 퍼포먼스도 펼쳐졌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졌고 뭐 큰 공을 차게 하는 것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었지만 참 그걸 볼거리를 그러니까 마냥 즐길 수가 없는 게 또 집회였기 때문에 저는 저게 그런데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게 언제까지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만 갈 수 있을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자, 시민들 어제 이제 국화꽃 릴레이 손에 손으로 이렇게 넘기고 또 꽃을 던지고 뭐 스티커를 넘어서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번 시위의 특징이 그 과거처럼 그 뭐 막 경찰 차벽을 민다든가 네. 아니면 그쪽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다든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없어지고 대신 그거를 어떤 평화적인 표현 방법으로 하려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면 거기다가 그 뭐 꽃을 던진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그렇죠. 평화 시위를 상징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경찰 차벽에 올라가 있는 시민들한테 뭐 내려오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부 시민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또 경찰에 뭐 예를 들어서 방패를 뺏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걸 다시 뺏어서 돌려주는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과거 평화 시위에서 하여튼 뭐 보지 못하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점에서 보면 그게 이번 시위의 특징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민노총 주최하는 데에서 과격 시위를 보지 않았습니까? 11월 14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이번에는 1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보건대는 시위 문화의 성숙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보면 워낙 많은 숫자가 하다 보고 일반적인 어떤 조직적인 참가보다 네. 그냥 일반 시민 참가자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화 시위를 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번 시위의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원에서는 그렇게 올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민영석 원장님, 네. 정말 놀랐던 게 연행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결국 시민들도 좀 놀란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네, 믿음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이게 정말 그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성공적인 마무리가 된다면 끝까지 평화적인 행진을 마무리되면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정말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가 아닌가. 네. 그런 세계적인 칭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어제 특이한 것은 정말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에까지, 네. 100m 앞에까지 일몰 시간까지 허가했는데 약간 어두움 속에도 했었지만 그때도 연행자가 한 명도 없이 평화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청와대에서 함성을 다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독도로도 유명한 또 김장훈 씨, 한영애 씨가 어제 이 촛불 행렬 앞에도 서기도 하고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힘 모아서 10배로 크게 박근혜를! 내가 여러분한테 노래 한 소절 가르쳐 줄게요. 아니다 그네 아니다 시작. 아니다 국민들이 모였네. 아이고 명창은 여기 다 모였네. 박근혜 들려. 네, 저분은 국악인입니다. 이제 한영애 씨도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자막이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또 특이한 것이 이제 광화문 광장 옆에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등 퍼포먼스 시위도 있었는데 불이 꺼졌는데 주한 미국 대사관도 불이 꺼졌습니다. 어제 1분간 소등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경적도 울리려고 했는데 경적은 이제 차가 안 다니니까 울릴 수가 없죠. 과거 네. 60 항쟁이라든가 이런 때 경적을 울렸지 않습니까? 6.29 때도 울렸고. 그래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텔레비로 이렇게 보니까 미국 대사관 불도 꺼져서 네. 참 이상하다. 왜 저기까지 꺼졌나? 그랬는데 아마 미 대사관 측도 뭐 그런 촛불 민심에 네. 예, 지금 민심에 보이시죠? 네,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네, 오른쪽에 보면 미국 대사관이랑 동그라미 친 부분이 네, 있는데 저희가 1분간 소등 시위를 할 때 같이 불이 꺼졌습니다. 바로 왼쪽에 파랗게 불이 켜진 곳이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저런 촛불 시위와 같은 시간에 불을 껐다는 것은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고 상징성이 아주 강하다고 봐야죠. 네. 어쨌든 미 대사관으로서는 뭐 지금 리포트 대사는 미국에 일시 귀국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미 대사관에서 저런 정도로 촛불 시위에 어떻게 보면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을 껐다, 1분간 소등을 했다. 이것은 미국도 개인적인 의사일 수는 없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네. 이제 정권으로서의 어떤 그 생명은 끝난 것 아니냐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의미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미국 대사관이 그럼 왜 저 7시에 맞춰서 1분간 소등을 했을까 하는데 네. 아마 미국 대사관은 대사관 나름대로의 그 일종의 집회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아, 네. 집회 그리고 대응 매뉴얼.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 건물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몇 개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중간에 미국 대사관이 옆에 바로 있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데 저 집회에 동참을 안 했을 경우에 너무 저런 눈에 띌 식의 수가 너무 있다.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으면 오히려 이제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니까요.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래도 한국과 미국 간에 동맹에다가 뭐 엄연히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네. 저거를 저 집회를 지지한다는 그런 의사 표시로서 아마 소등한 것은 아닐 것이다.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두 분의 또 의견이 있고 우리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저건 어쩌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애일 수도 있겠다. 미국의 그 가장 뭐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가장 큰 데니까 또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촛불 집회 그 평화 시위 평화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집회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에 대한 그 집회 자체에 대한 경외의 모습도 있고 저는 그런 거죠. 이거는 뭐 그 미국 정부하고는 무관하게 어떤 우리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경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의미심장한 소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이 소등과 동시에 어젯밤 7시에는 청와대 홈페이지 공격을 동시에 들어갔는데요.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뭐 청와대는 이제 그 특별하게 그 어떤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대비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그 온라인도 우리가 이 오프라인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를 하듯이 연행자 한 명도 없는 시위를 하듯이 온라인에서도 그 테러는 있어서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일시에 동시에 접속을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갖다 다운시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일종의 온라인상의 어떤 그 폭력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좀 자제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런 말씀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네요. 이번 촛불 시위에서 이제 김진태 의원이 계속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채널의 이 단독 보도로 또 그 시간에 이제 피해서 사우나 했다. 뭐 거기에 대한 본인의 해명도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춘천 인구의 10분의 1이 항의 시위를 갔다네요. 그러니까요. 뭐 어제도 그랬고 지난번 촛불 집회 때도 한 5천여 명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인원이 김진태 의원 사무실에 가서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촛불일 뿐이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근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지금 촛불이 들불이 되고 지금 횃불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416개, 4.16 그 4월 16일 세월호 상징하는, 사건, 네. 또 노란 풍선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세월호 사건 때 돌아가신 분이 295명이 되고 아직도 지금 실종된 분이 9명을 지금 못 찾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직도, 예. 못 찾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징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춘천에 15,000명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난번 그 김진태 의원 사무실에 있을 때도 사무실 앞에서 그 촛불 집회를 해서 김진태 의원은 사우나에 있었다니까 물론 본인은 뭐 연탄봉사인가 뭐 이런 자원봉사하고 나서 좀 씻기 위해서 몸을 씻기 위해서 사우나 갔다고 해명을 하지만 꼭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춘천에서 15,002만 명이 왔다는 것은 사실상 춘천 시민 웬만한 분들은 다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근대화된 춘천. 뭐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어린이집하고 예. 뭐 진짜 못 나올 사람 빼면은 그렇죠. 10분의 1이 나왔다는 것은 웬만한 걸어다니고 의식 있는 뭐 이런 분들은 다 나와서 네. 김진태 의원을 규탄했다고 네. 봐야죠. 네. 사실은 저는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은 그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고 또 이런 그 법사위 같은 데서 발언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신 분인데 그 뇌구조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인신공격적으로는 아니 얘기하시면 인신공격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뭐 네, 네. 정말 이해를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춘천 시민들이 다 김진태 의원을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럼 어디에 가 계셨을까요? 다 보고 있었을 모르죠. 거예요. 뭐, 아마 이번에는 이게 최소한 사우나는 안 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연탄 봉사도 안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뭐 본인도 이제 그 사실은 어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런 생각들을 본인이 이제 공안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아마 항상 그 뭔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앞으로 이제 본인의 뭐 정치 운명 이런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뭐 예. 본인은 아마도 이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뭐 촛불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그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이번 촛불을 키우는데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기여를 한 건 사실이에요. 네.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본인도 상당히 심각하게 본인의 정치적 장래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영국의 그 가면, 상징하는 가면과 함께 퍼포먼스 보셨는데요. 자, 외신들의 반응도 지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는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는 점에 참 초점을 많이 맞춰서 실시간으로 타전이 됐습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보시죠. Hair means impeachment, and these
protesters have adapted a popular Korean pop song calling for President Park to step down and go. They say they will carry on. We only see people in their hundreds coming out. But today,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도 참 이런 많은 네, 시위에 한번 대해서 살펴볼까요? 저 아까 CNN 특파원 하야 우리말로 배운 겁니다, 저게. 자, 한번 볼까요? 자, 뉴욕타임스. 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임박한 탄핵 표결을 차단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그렇죠. 저건 우리 언론들의 예, 좀 보고 얘기 나누죠. 분석하고 비슷하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 박 대통령이 국회가 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력을 유지하려고 지연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이런 분석. 물론 이제 비슷한 논조입니다만 일본의 NHK 방송 다마대로 실행이 되면 1987년 한국 민주화 이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통령이 최초로 퇴진하게 되는 사례가 된다. 좀 더 담백한 해석이네요, NHK.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CNN이나 뭐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우리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런 거하고 시각이 비슷해요. 예. 네. 근데 NHK는 거기보다는 좀 더 팩트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공을 국회로 넘겼지 않습니까?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임기 단축 등을 포함한 방안에 그 합의를 한다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어구에, 3차 담화의 어구에 굉장히 충실하게 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제안을 국회가 받아들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그 이후에 처음으로 그 임기를 단축하는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왜 우리 흔히 드라이하게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팩트만 중심으로 NHK가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